스테이지 그만큼 부담스러워요. 지난주에 아주 파격적인 라방 실패로 인해서 이번엔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저 왜냐면은 거의 한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계속 칭찬합니다. 뚝딱뚝딱 됐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녹화 올려놓은 거 보니까 할 얘기는 거의 다 했어요. 나쁘지 않았죠. 할 얘기 그리고 다 했으니까. 맞았어요. 실제로 맞아요. 그때 그 바이오 이야기 했는데 이번 주 바이오 잘 갔잖아요. 초전도체가 틀렸죠. 근데 왜 맞았지? 초전도체 이제 조금 더 했어도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다 막판에 하한가 가고 좀 쏟아졌으니까 미국 뭐 연구팀에서 맞아요. 초전도체가 아니다 뭐 이렇게 뭐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사실인데 근데 기다 아니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시장이 뭐 개미 투자자분들이 뭐 2차 전지도 아니고 이제 반도체도 아니고 초전도체로 가자. 뭐 이게 실체를 떠나서 이건 그냥 주식시장에 언제나 있는 이제 테마성 이제 수급이기 때문에 뭐 오늘 또 아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차익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좀 진짜 이제 조심해야 된다. 초전도체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초전도체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하한가로 직행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떨어지려다가 다시 또 눈치 보고 그쵸. 오르고 떨어지려다가 눈치 보고 오르고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우리 국내 교수진들의 그 다음 뉴스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 테마의 어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시장이 일단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반 계속 좀 어렵잖아요. 항상 이 테마주들은 장이 좋으면 이제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막 들어오고 이제 메이저 업종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세게 움직일 텐데 사실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테마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거죠. 오늘도 코스닥만 봐도 하락 종목이 막 1200개, 1300개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빠지는 종목들이 너무 많고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없는 상태니까 더 이제 초전도체 뭐 이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이제 몰리는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테마는 어쨌든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더 이제 수명이 조금 연장됐다. 특히 이제 뭐죠? 제일 세게 올라간 애가 선한. 선암. 그 사진도 막 돌고 그랬잖아요. 네. 선암.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 뭐 대주주가 뭐 지분 팔았다고 했는데도 장 초반에 거의 뭐 상한가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급락했잖아요. 근데 그런 수급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막판에 뭐 미국 연구팀 얘기가 이제 나오고 이제 악재가 이제 부각이 되니까 빠르게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흘러내렸고 뭐 말씀드린 김에 이제 시장 얘기 조금 해드리면 네. 사실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좀 지금 약하잖아요. 소부장 종목들이 뭐 테마가 끝났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가 이제 뭐 소멸됐거나 그건 아니고 실적 시즌 앞두고 워낙 이제 이 종목들이 HBM3 이슈로 너무 빠르게 올랐잖아요. 오늘도 보면 한미반도체가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TC 본더 납품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초반에 한 8% 올라가다가 다시 빠져버리잖아요. 네.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다 이제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HBM3 쪽은 확실히 이제 SK 하이닉스 동력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하반기 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공격적으로 좀 투자한다고 하고 내년에 이제 어쨌든 HBM 쪽이 시장이 이제 2배 이상 규모가 좀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이제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소부장 종목들은 내용이 이제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소부장 종목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마침 또 나는 반도체로 포트를 다 조정해놨더니 심지어 또 대장주로 잘 담아놨더니 네. 대장주들이 많이 올랐다고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제 매매 전략 중에 하나가 무조건 업종 분산.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제 세울 때 가장 좀 중요한 게 업종 분산이에요. 왜냐면 IT가 좋아서 IT 쪽으로 이제 비중을 많이 실어 놓으면 초반부터 우리가 이제 IT 종목들 비중을 많이 실어 놓으면 좋은데 항상 이제 시세가 움직이는 걸 좀 보면서 이제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확신이 생기면 이제 우리가 확정 편향에 빠지죠. 확신이 생기면 이제 진짜 반도체가 가나 보다 싶어서 그때 반도체 비중을 확 늘려놓으면 희한하게 그때가 또 고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봤을 때 업종별로 보면은 한 30% 40%를 넘어가지 않게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룹주들 막 폭등하다가 고점 대비 이제 한 30%씩 조정을 좀 받아버리니까 기세가 이제 좀 약한 거예요. 어저께 막 한 10%, 12%씩 급락하면 오늘 아무리 못해도 한 3, 4%, 4, 5% 정도는 이제 자율 반등이 좀 나올 법도 한데 못 올라오잖아요. 그만큼 이제 매물 저항이 좀 강해졌다는 거고 기세가 이제 한번 좀 꺾인 거기 때문에 8월달은 이제 제가 뭐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좀 해보면은 어쨌든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얘네들은 7월달에 워낙 좀 강렬했다.
너무 이제 강렬하게 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AI, 네이버 얘기도 했고, 하이퍼클로버 X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했잖아요. 했잖아요. AI라든지 그 다음 로봇.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고가 들었잖아요. 삼성이 오늘 보면 이재용 회장이 휴머노이드 개발해라. 삼성전자 전 직원이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하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함해가지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이 개발하는 기업들 8월 내내 저는 시세가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잘 봐야 돼요. 사실 이제 7월 달에 워낙 좀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이제 옆으로 좀 들어놓는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성장주들을 주목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AI나 로봇,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업종이다. 8월은 아마 이제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좀 강하게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우리 막 오디오가 잘 안 들려요? 이게 지금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괜찮. 지금까지 한 거 요약 다시 할게요. 이제 또 파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늘 이제 초전도체 박살났다 이제. 네. 초전도체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이제 7월 달에 워낙 좀 강렬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무거워졌다.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8월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단기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세운다라고 하면 성장 섹터 안에서 AI, 인공지능 이제 플랫폼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들, 로봇. 삼성 이재용 회장이 전사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가 옵티머스 이제 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대당 $20,000짜리 이제 로봇 만들고 전 가정에 이제 로봇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5월 달에 테슬라 앨런 머스크 만났고 7월 달에 경현 삼성전자 사장이 또 테슬라 또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이제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 개발한다.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저께 사상 최고가 넘어간 거예요. 아 근데 로봇주들이 대장으로 잡기에는 너무 한 종목만 가는 것 같아요. 유진 로봇, 레인보 로보틱스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좀 너무 T 로보틱스도 신고가잖아. 힘이 없어 보이고. T 로보틱스도 이제 신고가고, T 로보틱스는 또 확실히 이제 2차 전지 쪽 수주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먼저 움직이는 거고. 근데 이제 로봇은 그래요. 1분기 때도 움직인 걸 보면 같이 막 이제 급등을 한 게 아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한다 그래서 막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뉴로맥하고 올라가고, 또 한 1, 2주 있다가 보니까 로보티즈, 로봇스 다 따라 올라가고, 요런 식으로 이제 수급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8월 달에도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인 거죠. SPG, SBB테크 이런 감속기 만드는 기업들, 그 다음에 로보티즈, 로보스타, LG가 이제 투자한 기업들, 그 다음에 뉴로메카, 이런 이제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 이게 이제 9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되잖아요. 지금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 시총이 한 1조 5천억, 한 2조 원 정도 될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만약 요즘에 이제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 따따블도 되잖아요. 그러면 신규 상장되면은 두산 로보틱스 해소 더블 이상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시총이 못해도 뭐 한 3조, 4조 될 거거든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지금 한 2조 7천억, 막 3조 가까이 되고 있고, T 로보틱스 올라봤자 이제 뭐 몇 천억밖에 안 돼요. 사실 로봇은 지금 당장 실적이 어쩌고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어쨌든 삼성, 현대기아, 뭐 LG, 그 다음에 한화 이런 우리 국내 대기업들, 우리나라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 테슬라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계속 만들려고 하잖아요. 로봇 산업이 계속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은 상승 여력이 아직 더 남아 있다. 더 남아있다. 다행이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은 거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까지 움직였던 게 바이오예요. 그렇죠. 시세가 오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용인 그렇죠. 매니저님. 바이오. 나 자신 있다고. 바이오는 이제 딱 제 손 안에 있죠. 그리고 바이오는 이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기차, 그다음에 뭐 반도체 좀 실패가 있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주변에 봤을 때 아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 그렇죠. 혹은 뭐 요즘 뭘 바꾼다, 가전을 바꾼다 이런 게 되는데 맞아요. 바이오는 심지어 자기들이 발표하는 것보다 내가 믿고 샀는데 때 알고 보니까 거짓말인 경우도 그렇죠. 많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트라우마. 응.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바이오에 워낙 좀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런 선입견을 이제 좀 우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실투에서 네. 제약바이오 심지어 그 뭐지? 네. 주가 오를 때 지분 팔아먹고 떠나는 대표적인 섹터가 바이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못 믿을만. 잘못했어. 네, 잘못했어. 뭐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잘못했어요. 그 안 좋은 반응들이 많았던 게, 왜냐면 이게 제약바이오는 아시다시피 이제 신약 개발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뭐 사모펀드라든지 자본 조달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자본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엑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팔아먹는 거예요. 아,
성공까지 이제 갈 확률이 지금 높지 않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많이 이제 좀 피해를 좀 입었다 투자를 해가지고 상폐되는 경우도 많았고 뭐 신라젠이라든지 헬릭스미스라든지 뭐 우리나라에 이제 기대했던 이제 상장 들어갔다가 다 자빠진 기업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를 내가 다시나 하나 봐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를 확률이 더 크다. 오히려 제약바이오는 기회다. 이게 기회일 수밖에 없는 게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어쨌든 제약바이오는 인구 통계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명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 생활 습관이라든지 성인병 뭐 이런 것들 우리 감안을 하면 약이 없이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무병장수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무병장수가 아니에요. 다 유병장수. 유병장수. 병을 안고 이제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제약바이오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저는 사실 이제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지금 전 재산을 어디다 투자하려고 하면 저는 다 무조건 제약바이오. 바이오로? 네. 이게 굴곡이 커서 그렇지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분명히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 특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는 유망하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IT하고 이제 BT, 정보기술하고 바이오테크 딱 좋잖아요. 그 요즘에 대박 나고 있는 기업들, 루닛, 뷰노 이런 애들이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이런 결국은 이런 IT 기반의 이제 기술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이제 접목하면서 진단 기술도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신약 개발하는 기간 속도 비용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3이 하나하나 실린더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찍고 이렇게 개발을 하던 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다 대신해 준다는 거거든요. 수많은 후보 물질 중에 유효성이 이제 상당히 높을 만한 후보 물질들을 걸러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임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상 기간도 확실히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임상 기간이 줄어들면 비용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T의 혁신, 이게 우리가 지금은 단순히 그냥 루닛이 급등했다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산업에 가장 먼저 적용될 수 있는 게 또 제약 바이오 산업이란 말이에요. 이 파급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IT와 BT의 이제 결합, 이것 때문에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거다. 저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시기열을 멀리 두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뭐 2차 전지, 초전도체 이런 걸로 손만 보신 분들이 그래 뭐 나는 뭐 향후 뭐 몇십 년 보면 제약바이오 답인 것 같은 제발을 사겠어라고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지. 그렇죠. 그럼 단기적으로 뭔가 이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들어올 만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거리가 있어요? 그럴 거리가 많죠.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약바이오 종목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메지온도 연초 대비해서 따따블났죠. 아 진짜? 펩트론도 지금 최근에 한 달, 두 달 만에 거의 한 150%, 200% 올랐죠. 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알츠하이머 신약, 그 다음에 뭐 항암제, 표적 항암제, 그 다음에 자가면역 치료제,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반기 때부터 이제 금리 동결, 뭐 금리나 이제 이런 매크로 이슈들이 어쨌든 긴축 좀 완화의 기대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생기면 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금리 인하 최고 또 수혜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학회들이 지금 9월 달에 폐암학회 있고 10월 달에 ESMO 있고 11월 달에 미국 임상 종양학회 있고 내년에 1월 달에 JP 모던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어요. 쭉 학회들이 이제 모멘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연구개발비도 많이 좀 줄어들었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하고 여기에 많이 좀 편중되어 있다가 이제 오프라인 학들도 많이 개최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의 M&A도 상당히 많이 이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가 늘어나고 M&A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관심을 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물질 이전, 기술 이전 이런 이제 모멘텀들을 하나씩 좀 터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때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공략하기 시작해야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민 매니저님이 지금 바이오를 팔고 있는 건 아는데 그 2차 전지도 ETF 생기고 나서 수급이 막 들어왔고 메타버스도 메타버스 ETF가 생기고 나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뭐 바이오 ETF 뭐 생기지 맞아요. 않았어요? 액티브 ETF가 이제 출시를 했어요. 액티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ETF는 패시브 ETF가 거의 대부분 그거는 이제 지수 인덱스를 이제 추종하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만 수익률이 나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ETF인데. 업종지수 그렇죠, 맞아요. 딱 그거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액티브 ETF는 한 70%는 그 이제 업종 지수를 이제 따라가는데 나머지 30%는 펀드 매니저가 아주 적극적으로
종목을 샀다 그렇죠. 팔았다? 종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 성과가 인덱스에 비해서 크게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액티브 ETF 가장 좀 대표적으로 아크 인베스트. 돈나무 언니 많이 들어봤잖아요. 들어봤죠. 그 아크 인베스트가 액티브 ETF예요, 주로.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하고 지수보다 훨씬 더 이제 초과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0배, 10배가 요즘 뭐 에코프로만 10배가 얘기를 하는 거지. 예전에는 질라젠이니 헬릭스니 막 5배, 10배 가는 종목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종목들이 또 하반기 때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박 바이오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뭐 의료 AI주라던가 혹은 뭐 비만, 당뇨, 치매 이쪽에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새로운 게 생길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전체 좀 트렌드를 보면 좀 투자가 많이 되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M&A라든지 기술 이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높은 쪽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장 규모가 좀 큰 제약 분야 요쪽을 이제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요. 이미 진단 쪽은 루닛이라든지 진단 쪽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IT 기술하고 접목돼 가지고 이게 폭발적으로 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루닛이 10배 넘게 올랐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좀 나왔고 하반기 때는 바이오테크나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5배, 10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게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신약,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 자가 면역 치료제, 요쪽 분야가 아무래도 이제 5배, 10배 가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원체 시장 자체가 크니까 거기 안에서 성공할 확률이 크다, 그렇죠. 돈을 벌 확률이 맞습니다.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슈도 워낙 강하고 미국의 이 다국적 제약기업들 존슨앤존슨 시총이 570조, 일라일리 550조. 우리나라에 뭐 삼바가 겨우 뭐 그래봤자 시가총액이 한 50조 되나요? 50조, 7조 되나? 아무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룹 뭐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100조 넘어가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나와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시장 규모가 이제 좀 큰 제약바이오 이제 분야에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사기꾼 척결님이 아저씨 매경에서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좀 젊어 보이는데요. 네. 내경에서 제가 맨날 앞치마 입고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 근데 왜 앞치마 입고 있으면 더 젊어 보일 수 있는데? 네,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신테카바이오 오늘 샀는데 물렸어요. 손가락 잘라야 하나요? 아, 근데 신테카바이오도 최근에 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많이 올라서 오늘 이제 좀 거래 없이 좀 막판에 많이 밀리더라고요. 신테카 또 바이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테카 바이오야말로 이 클라우드 STB 이게 미국 시장 진출을 해가지고 신테카 바이오는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AI 신약 발굴 이제 로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수만 개의 후보 물질들 중에서 과연 이제 A 제약회사가 어떤 후보 물질을 가지고 신약 개발을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미리 걸러주는 이제 회사가 바로 신테카 바이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도 유망한 기업인데 단점이 이제 지금 매출이 없어. 내년, 내후년까지 매출 안 나오면 상폐돼야 돼. 오, 상상폐지까지. 왜냐면 이제 기술 특례로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매출이 30억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미국 진출도 하고 막 MOU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매출을 이제 좀 뽑아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뭐 매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플랫폼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테카 바이오가 뭐 루닛이나 뷰노, 딥노이드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할 때 많이 좀 뒤처졌었다가 오히려 최근에는 조금 더 좀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매출이 나오고 유망한 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비만, 당뇨, 네. 치매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비만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이게 내가 기사를 봤는데 2030년까지 미국의 절반이 네. 비만 환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던데. 2013년에 이미 비만이 공식적인 질병으로 이제 비만은 질병이에요, 여러분들. 치료를 해야 돼요. 왜냐면 유전적으로 봤을 때 뭘 이게 많이 먹어서 우리가 뭐 비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유전자 자체가 살이 좀 잘 찌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건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각광을 받는 거 특히 특히 이제 요즘에는 겉으로 이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워낙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네. 이 비만 치료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진짜 좀 크게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게 최근에 이제 몇몇 좀 이슈들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쉽진 않은데 어쨌든 간단하게 먼저 좀 해보면 이게 비만 치료제를 만들려고 개발했던 게 아니에요. 다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했던 물질들이거든요.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GLP-1이 이제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의 이제 약자, 인슐린을 자연스럽게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몸속에 이제 혈당을 정상 수치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조절을 시키는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마다
이 GLP-1 분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 갑자기 혈당 수치가 치솟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혈당 주사, 인슐린 주사를 이제 맞는 거예요. 네. 인슐린을 맞아야 혈당을 이제 떨어뜨리는 거예요. 혈당이 높아지면 쇼크가 와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이제 위험한 병이거든요. 당뇨병은. 그리고 당뇨병은 합병증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그손 발가락. 그래서 손발가락 성분과- 족부궤양 막 네. 이런 거 이제 그게 이제 합병증이거든요. 그런 합병증까지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당뇨병 신약을 어떻게 개발했냐면 몸속에 있는 GLP-1이 정상 가동을 안 하니까 GLP-1 유사체라고 하는 백지를 만들어 가지고 몸에 넣는 거예요. 아. 그게 혈당 치료제, 어. 당뇨병 치료제예요. 근데 그 치료제를 개발해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뚱뚱한 사람들이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비만 치료제로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개발을 하는 게 노보 노디스크의 이제 삭센다, 뭐 위고비,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 마운자로 요런 이제 치료제들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시판하자마자 매출이 바로 1조 원. 일라이 릴리도 지금 아직 정식 승인은 안 났는데 이 오프라벨이라고 해가지고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의사들이 처방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다. 받기보다는 약간 피부과 같은 데 가서 그렇죠. 혹은 뭐 한의원 같은 데 맞아요. 가서 약 먹고 받아먹다는 이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뭐 1조 원의 매출을 내려면 아예 투약을 받거나. 그렇죠. 주사를 맞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이제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이게 전부 주사예요.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그 주사를 처방받아 내가 직접 찌르는 거예요. 삭센다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맞아야 되거든요. 한 달에 거의 30만 원이 넘어요. 비용이 상당히 이게 비싸단 말이에요. 엄청 비싸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매출이 1조, 막 1조 5천원씩 나오고 최근에는 이 오프라벨 처방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품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의약품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봉LS 막 이런 종목들이 난리 났죠. 뭐 비만 치료제 이제 개발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급등하고 펩트론도 막 급등하고 상한가 가지 않았어요? 어, 펩트론도 이제 최근에 상한가뿐만 아니라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 바닥에서 거의 한 200% 넘게 이제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워낙 시장 규모도 크고 수요가 많으니까 이제 주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GLP-1 유사체를 가지고 비만 치료제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이제 비만 치료제 이제 관련된 종목들 보면 이제 대봉LS도 그 GLP-1 유사체. 리라글루타이드가 비만 치료제 이제 개발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위고비나 마운자로 요런 애들 이 다국적 제약 기업들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이 GLP-1 유사체를 가지고 후보 물질 이제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펩트론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비만 치료제 종목들을 볼 때 이제 딱 중요한 거는 GLP-1 유사체,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GLP-1 유사체의 반감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감기. 되게 어렵죠. 반감기 예전에 우리 방사성 동위원소 막 할 때 네. 반감기 들었는데 무슨 5년에 얘기냐면 걸리고 50년에 걸리고 반감기 맞아요. 막 그거 맞아요.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반감기가 뭐냐면 어찌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이 주사제로 다 처방을 한다 그랬잖아요. 삭센다는 하루에 한 번씩 맞아야 돼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내 배에 내 주사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약물 지속 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제 노보 노디스크에서 위고비란 걸 만들었어. 이제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꿈의 비만 치료제다 막 이러고 난리가 나가지고 매출이 막 1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GLP-1 유사체의 반감기를 최대한 좀 늘려주는 그 플랫폼 기술이 가장 핵심이다. 그 펩트론이 왜 제일 세게 갔냐면 펩트론은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거예요. 일주일이 아니라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해요? MT에 이미 물질 이전 계약도 체결을 했고 기술 이전 전 단계 가계약까지 체결을 했어요. 텀씑. 텀씑? 텀씑이 그 기술이 맞아요. 맞아요. 텀씑. 기술 이전 전 단계 가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데포라고 하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약물 지속 효과를 이제 늘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걸 한 달에 한 번 맞으면 대박이죠. 그렇죠. 약물의 이제 효능은 어차피 비슷한 게 GLP-1 유사체라는 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라글루타이드, 뭐 세마글루타이드, 한미약품이 개발하는 거 에페글레나타이드 거의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후보 물질 가지고 임상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맞게 만들면 대박인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먼저 달리고 있는 거예요. 빅파마하고 이제 기술 이전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거거든요. 보면은 이제 되게 아찔하게 올랐는데 펩트론 저는 훨씬 더 간다고 봐요. 10만 원 가도 이상하지 않다. 왜냐면 지금 더블로 올랐어요 이미 연초 대비. 그래서 연초 대비 많이 올랐어요. 한 두세 배 올랐는데
10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또 이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른 적응증에도 플랫폼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은 아까 제가 에페글레나다이드 잠깐 얘기했잖아요. 요게 사실은 이제 2015년인가 사노피의 기술이 전했던 물질이에요. 그거 취소되지 않았어요? 그거 반환됐죠. 2020. 많이 안 해. 어디서 들은 거 같아요. 맞아요. 2020년에 반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엎어진 줄 알았는데 한미약품은 이미 이제 당뇨병성 이제 족부경 치료제라도 이제 개발하고 있고 또 최근에 요걸 이제 비만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6월 말에 식약처에 이제 임상 3상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떨어지면 요거는 1상이 아니고 바로 3상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미약품도 이제 랩스커버리라고 하는 약물 지속 효과 이제 플랫폼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두 개 결합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 주사하는 음식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저는 이제 아주 전도유명하다. 왜냐면 국내에 이제 독자적인 비만 치료제가 개발된다라고 하면 임상이 제일 앞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약품이 제일 빠를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게 이제 한미약품이 평택 바이오 플랜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위고비나 마운자로 이런 것들이 품귀 현상 생기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한미약품은 이제 평택 바이오 플랜트에서 생산까지 CMO 역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개발을 해도 괜찮은 거고 이제 생산 품기이기 때문에 위탁 생산까지 할 할 수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지금 한미약품이 안 움직이지만 저는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은 한미약품, 유한양행,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대장주들이 좀 치고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소형주들은 5배, 10배씩 막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움직일 때 소부장 따라가고 에코프로 BM 움직이니까 나머지 막 소재 장비 종목 따라가는 것과 거의 유사한 흐름이죠. 그래서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되게 무겁게 생각했던 한미약품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막 셀트리온이 움직인다? 이러면 제약바이오 이제 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미약품이랑 펩트론 중에 하나 고르면 펩트론. 펩트론이에요? 당연하죠. 펩트론. 펩트론. 그럼 그 비만뿐 아니라 당뇨 이야기도 했는데 네. 당뇨랑 비만이랑 거의 그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이제 이 비만 치료제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의약품이라는 게 내가 이 약을 먹는다라고 해서 비만 약을 먹는다고 살이 갑자기 빠진다?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 릴리의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72주에서 88주까지 임상을 했어요. 근데 임상을 하면서도 뭘 했냐면 식단 조절, 같이 규칙적인 수반했구나. 운동. 네. 이걸 했다는 전제하에 최대한 25%, 26% 정도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체중이 한 150kg 나가는데 25% 감량된다 그러면 큰 거잖아요. 그런 주사만 찌른다라고 해서 살이 빠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당뇨병은 아무래도 이건 진짜 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결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더해서 진짜 미래를 본다면은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유병장수라고 네. 무병장수가 아니라 제 주변에는 꼭 그 나이 드시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하든 무슨 치료를 하면 치매가 항상 동반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기력이 딸리기도 하고 맞아요. 이 항암제라는 게 일반 세포까지 다 공격을 하니까 정신을 이전처럼 뚜렷하게 못 갖고 그렇죠. 계세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도 이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 알츠하이머 신약이 정말 중요한 게 이 치매 환자는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너무 커요. 한 집안에 치매 환자이면 이 돌봄에 그렇다면서요. 대한 이제 수요도 늘어나고 치료비 지금 약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도 엄청나게 비싸고, 그러니까 이건 거의 국가의 사회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이 알츠하이머 신약이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되게 좀 획기적인 어떤 이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한 이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는 이 특히 고형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위암, 폐암, 대장암 이런 이제 고형암은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이 됐어요. 표적 항암제도 많이 만들어지고 면역 항암제도 많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요즘에는 뭐 폐암, 위암 3기, 4기에 발견이 돼도 완치되시는 분들도 수술도 꽤 하시고,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복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보면 되는데, 특히 이제 신경계 질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은 아직도 지금 정복이 안 됐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바이오젠,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 이런 회사들이 릴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릴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알츠하이머 신약 이제 개발에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이미 이제 바이오젠 이제 레카네맙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FDA 정식 승인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도나네맙, 요건 이제 일라이 릴리가 이제 개발한 알츠하이머 신약인데 요거는 아마 올해 하반기 안에 뭐 긴급 사용 승인 내지는 이제 정식 승인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치매 치료제도 이제 승인이 되는 이제 시대가 왔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국내 기업들이 방금 말한 건 다 해외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일라릴리라던가 그런 네. 큰. 근데 국내에서도 치매 관련해서 뭐 수혜 받는 혹시 같이 기대되는 종목이 있어요? 사실 별로 없다. 치매 치료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힘들어요. 네. 이게 왜냐면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 치매 이게 치료제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긴 게 이게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가설이 있어요. 보통 이게 학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설을 놓고 의약품을 이제 개발을 했더니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다.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몸속에 이제 아밀로이드 이제 플라그가 쌓여가지고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타우 단백질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사람들의 이제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알츠하이머 이제 발병을 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이제 가설이에요. 그 가설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제 항체 신약을 만든 거거든요. 아까 제가 레카네맙 뭐 아비카두맙 뭐 그다음에 도나네맙 이 뒤에 무슨 맙 AB가 들어간 게 항체 신약이거든요. AB가 안티바디 약자거든요. 무슨 맙이 들어가면 이게 다 그냥 항체 단일 클론 항체 신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단백질을 없애는 기전으로 이제 호흡물질을 만들어서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효과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전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중증 이상 치매가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가족도 못 알아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어. 요 치료제들은 초기에 치매다라고 진단을 했을 때 요 약을 이제 처방을 해보니까 치매 진행 속도도 느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억력도 어느 정도 돌아오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어쨌든 치매 치료제들이 지금 FDA 승인을 받을 정도로 개발이 되기는 했으나 네. 이건 이제 중증 환자들한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치매를 초기에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우리는 진단이 있구나. 그렇죠. 바이오젠도 우리는 이제 있는데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메디프론, 퀀타 매트릭스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갔잖아요. 얘네들이 뭐 2시간, 3시간 만에 치매 진단하는 뭐 진단 플랫폼을 개발을 했다. 요 뉴스가 나오죠. 근데 그거는 제가 내용을 뭐 검증을 안 해봐서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저께 그 뉴스 때문에 메디프론하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제 유의미한 건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지금 시판되고 있는 치매 치료제들이 초기에만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발견할수록 약의 이제 효과도 좀 높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네. 사회적인 비용도 이제 많이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치매를 빨리 진단하는 그쪽 시장이 이제 좀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뭐 메디폰이라든지 퀀타 매트릭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안에서 최대 탑픽 종목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진단 쪽은 일단 뭐 알려져 있는 테마는 메디프론, 뭐 퀀타 매트릭스 이런 종목들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어제 이제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이제 상한가까지 아, 갔거든요. 들어봤어요. 네네. 나이백은 뭐라냐면 이제 뇌 신경계 질환은 중요한 게 뇌 혈관이 쉽게 얘기하면 장벽이 되게 두터워요. 약물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뇌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면 머리를 쪼개가지고 수술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뇌종양이 생기거나 이러면 진짜 머리를 이제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한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거고 수술을 예를 들어서 뇌를 잘못 건드렸다고 그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물을 이제 거기까지 전달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게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뚫어내는 약물 전달 이제 플랫폼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나이백이 개발을 했다. 한 3배 정도 더 약물 전달 이제 효과가 높아졌다. 뭐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상한가까지 급등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이 BBB 플랫폼을 기술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 ABL 바이오. ABL 바이오. 그랩바디 B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이 들어봤어요. 그랩바디 B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파킨슨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이제 약물 투여를 했어요. 뇌혈관 장벽을 좀 쉽게 뚫을 수 있게 만드는 이제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걸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가 ABL 바이오예요. 그래서 ABL 바이오도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퓨처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퓨처캠. 퓨처캠도 차트 보시면 지금 주가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지난주가 막 9천 몇백 원일 때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12,800원까지 올랐거든요. 퓨처캠이. 오, 근데 이제 진짜요? 퓨처캠은 방사선 이제 진단,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투여를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계속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역시나 이것도 이제 진단 쪽인데 사전 진단이 아니라 이건 사후 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 1년에 한 3번에 5번 정도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방사선 진단 의약품을 이미 8년에 이제 상용화 시켜가지고 출시해놓은 회사가 퓨처캠이에요. 퓨처캠은 근데 재무구조도 되게 좋아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막 전환사채 발행하고 막 3자 배정 유증하고 이런 메자닌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퓨처캠은 그런 매장이 하나도 없고 200 몇십억씩 막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만약에 이제 테마가 강하게 좀 부각되면 제일 세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퓨처캠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단바로는 쉽게 안 가선데. 결국 이제 바이오젠이나 릴리 이게 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이제 치매 치료제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다. 알츠하이머 환자가 지금 이제 보고된 바로는 전 세계적으로 한 5천만 명. 근데 이게 2030년인가 되면은 1억 5천만 명, 한 3배 정도 늘어난대요. 그럼 시장도 진짜 폭발적으로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이제 수요도 많이 늘어나겠죠. 생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산을 과연 누가 하느냐? CMO 공장 갖고 있는 애들. CMO, CDMO.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전 세계 CMO 기업들 중에 생산 능력 기준으로 1등이에요. 맞아, 맞아요. 그리고 바이오젠 어딘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이오젠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합작회사를 만든 게 삼성 바이오 에피스였어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을 바이오젠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또 막 트집을 잡아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냥 바이오젠이 들고 있는 지분을 다 그냥 갖고 와버렸거든요. 근데 여전히 10년 이상 이제 관계가 좀 유지됐었기 때문에 계란사라고 지금 막 우리는 지금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바이오젠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랜 기간 동안에 상당히 이제 돈독한 관계가 유지되어 왔던 때문에 기업이에요. 손 그래서 잡을 이제 거다. 그렇죠. 바이오젠이 이미 레카네마이라든지 아두카드맘이라든지 이런 이제 치매 치료제 이미 시판이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치매 치료제들을 벌써 이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MO나 CDMO로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제 모멘텀들이 부각되면 이제 삼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네. 아, 정말 바이오 이야기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바이오 이야기하는 동안 사람들이 반도체 물어보고 나가고 반도체 물어보고 나가고 관심은 반도체. 송프로님이 오늘도 또 어김없이 와주셨는데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그만하죠 이제.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네. 오늘 막 열심히 생각하는 말하는 게 네. 오늘 다 털어버리고 다시 오늘 나머지 다 해버리려고 그랬는데 하나 남았어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